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바빠 현대사의 알쏭달쏭 디지털 세상. 그래서 이제 좋은 노래가 사실 되게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그쵸. 이 현대인들은 이제 노래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즐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가난해지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어떤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곡 맛집, 특집 맛집, 토크 맛집 이렇게 자화자찬 K-pop 메이트에서 여러분의 귀가 쉽게 씹듯 맛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즘에 진짜 핫하잖아요. K-pop 이지 리스닝의 세계. 좋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선곡이 참 쉽진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블럭 씨의 고충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4월 16일 일요일 첫 곡으로 50-50의 큐피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네. 이지 리스닝 특집입니다. 이게 이지 리스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요즘에 이제 뭐 언론들에서 특히 그렇죠. K-팝과 엮어서 진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르라면 장르인 건데 사실 이 말 그대로잖아요. 그냥 쉽게 들리는 음악. 그렇죠. 이지 듣기 리스닝. 쉬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지 리스닝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너무 편안하네, 쉽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다 이지 리스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흥미롭게도 사실 K-팝은 늘 정반대에서 네. 그니까요. 하드 리스닝으로 늘 움직여 왔습니다만 그렇죠. 복잡하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과격하고 멋있고 세고 이런 느낌으로만 계속 퍼져 나가다가 최근에 재미있게 좀 이렇게 역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니까요. 이지 리스닝 얘기가 네네네. 많아요. 그니까요. 피로사회 그러더니 네, 음악. K-팝도 네, 이렇게 이지 리스닝 가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블럭 씨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고. 또 K-팝은 과잉인데 뭐 이지 리스닝 여기서까지 들을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은 해명 아닌 해명을 예, 하자면은 오늘 이제 처음 들은 곡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 나누면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0-50의 큐피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곡이 그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0위에 오르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K-팝 이지 리스닝 논의가 더 불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뉴진스라든지 그쵸.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었죠. 좀 그렇게 좀 듣기 편안한 노래들을 내면서 이제 좀 주목이 그쵸. 되고 그리고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실제로 이지 리스닝에 해당하는 그런 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에는 사실 언론사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기자님들도 잘 없고. 저도 좀 드물게 하는 편이긴 해요, 요즘에. 근데 이제 요 곡으로만 2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제가 뭐라고 뭐 인정하네 마네 하겠지만 이 곡은 저는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이제 격주 K-팝에서도 뭐 50-50를 얘기한 적 있지만 맞아요. 네. 근데 기획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배팅이거든요. 특히나 K-팝 산업 안에서는 이제 워낙 과잉이 넘쳐나고 뭐 새로운 그룹들, 새로운 컴백들 보면은 다 약간 화려하고 좀 맞아요. 자극적이고 이런 가운데 사실 이 과잉과 자극에는 저는 K-팝에서는 진짜 자본 싸움이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약간 옆으로 치고 들어온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그런 자극적인 곡들 사이에서 이런 곡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선 사실은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자극적인 게 먼저 눈에 띄니까.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을 되게 잘 일깨워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맞아요. K-팝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음악이에요. 네. 물론 뭐 아티스트의 비주얼, 컨셉, 뭐 세계관 이런 것들, 퍼포먼스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K-팝도 음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음악이 좋아야 네. 뭐가 돼도 되고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되는 건데
근데 물론 케이팝은 그 플러스 이제 다른 요인들이 뭐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 그쵸? 그래도 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사실은 50-50도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제 음악이 중요하고 좋은 음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음흠. 이 이후에 그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건지 이제 어떻게 음악의 힘을 더 키울 건지 그리고 이 관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저는 좋은 음악이 성공을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맞아요. 앞으로 나오는 그룹들도 음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음. 많이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음악을 고려하긴 했을 거예요. 엄청 고민하죠. 아, 사실은 그럼요. 안 할 수는 솔직히 없죠. 말하면 네. 케이팝만큼 고민을 많이 한 음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이제 그 음악을 내보낼 수 있는 어떤 형태나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싱어송라이터들이 좋은 음악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좋음을 지향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케이팝의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가 선택할 수 있는 폭보다 케이팝 그룹이 다음 챕터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쵸. 네, 뭐 그런 또 부분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랄까 좋은 거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도 뭐가 좋은 건지를 계속 우리가 좀 이 산업이 팽창하고 다양해지면서 자꾸 잊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50-50 큐피드나 지금의 어떤 이지 리스닝 케이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네. 어느 방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케이팝에서의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사고의 방향성을 좀 바꿔준 곡이 될 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한 흐름의 기반에는 저는 뉴진스의 지난해 큰 성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좀 파도가 커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그 큰 흐름 속에서 이 큐피드의 히트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 케이팝에서의 좋은 음악, 케이팝에서의 이지 리스닝에 대한 논의가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막 시작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케이팝은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부족하나마 그때그때 정말 열심히 해결을 하면서 성장해온 게 이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달라진 방향성이 또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가 저한테는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을 시사해주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도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관건이에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변형해서 케이팝에 이제 뭐 주류가 된다면 주류로 안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좀 흥미로운 지점을 상당히 많이 던지는 곡과 또 최근의 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저 김유나 그리고 블럭 씨가 생각하는 요게 케이팝의 이지 리스닝이 아닐까 싶은 곡들을 오늘 1시간 모아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왜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지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그래요? 마음이 아니요. 속상하네. 네. 아니, 네. 생각이 많아서 왜 생각이 많았는지는 이제 다음 곡을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진행하면서.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불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Z는 지니뮤직에서도 음악과 함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니뮤직에서도 어플 콩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이지 리스닝 특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easy listening.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데요. 각자 easy하다, 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요소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몇 배속으로 빠르게 틀어놓은 노동요도 좋지만 쉽게 듣는다고 또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럼요. 저희 모두 지금부터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노래 잔뜩 뽑아왔습니다. 이지 리스닝 특집. 약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문화 소식을 전달할 때 이런 차분함이 있었어서 저희 막 지금 좀이 쓰셔가지고 그리고 저 뭔가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저 이제 easy listening 한번 해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뭐하나 싶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좀 오히려 안 편했다 하지만 듣기에는 정말 편안한 저희가 보증하는 그런 K-팝 안에서의 이지 리스닝 곡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노래를 소개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K-팝 이지 리스닝의 정의들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 저희 뭐 준비했죠?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K-팝 이지 리스닝의 기본. 그쵸. 네, 저 항상 요것을... 근본 따지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유나님부터 그럴까요? 어떤 곡을 가져왔는지 얘기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라고 하면 또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한 어깨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저희가 이 K-팝 이지 리스닝 특집을 준비하게 된 것도 그게 약간 트렌드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트렌드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됐는가를 좀 되짚어가다 보니까 저는 결국 약간 본격적인 시작은 한 작년 초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에게는 기점으로 좀 느껴졌던 게 그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가 앨범 타이틀곡도 아닌데 뭐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뭐 땡톡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K-팝 팬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비가 되면서 역주행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언급이 되는 이 흐름을 보면서 요것도 약간 다른 터치로 사랑받는 K-팝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물론 그런 곡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제 이 곡이 최신곡 중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진 대표적인 곡이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뭐 이 성공이 기반이 된 기획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 하이브 레이블을 중심으로 발표가 되는 앨범들에서 심지어 그 소셜 미디어 팝 같은 정말 좀 독특한 장르 아닌 장르명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일련의 정말 SNS에서 편하게 사랑을 받을 법한 저는 오히려 소셜미디어 팝보다 약간 플레이리스트 팝? 그런 곡들을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경우들도 요새는 정말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앨범 듣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곡들이 진짜 한 곡씩 꼭 들어있는데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앨범에서 꼭 한 곡씩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는 앨범 전반이 그렇긴 한데 뭐 뉴진스의 헐트 같은 곡이나 아니면 르세라핌도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뭐 임퓨리티스나 블루플레임 같은 곡들이 이제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진짜 부드럽고 친절하기 그지없는 팝이죠.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런 그냥 느낌인 정말 이게 뭔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팝이 지금 이제 K-팝 안에서 이지 리스닝의 특징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설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K-팝이 의외로 굉장히 그 보컬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멜로디에 목숨을 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그 90년대 기가 막힌 R&B 쓰던 작곡가들 지금 다 K-팝 와서 작곡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멜로디의 결이 살아있는 또 보컬풀을 자랑할 수 있는 곡들이라는 점에서도 뭐 이지 리스닝의 흐름들에 되게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 K-팝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사실 르세라핌 노래 가운데서 Good Parts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안티프레자일 앨범의 마지막 곡이거든요. 맞아요.
안티프레자일과는 뭐 곡 자체도 너무 다르지만 완전 다르죠. 네, 근데 이 곡을 소화하는 멤버들의 어떤 보컬 느낌도 완전히 극단적일 정도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공격성이라는 것이 제로. 그리고 나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가득 차 있는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조금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곡들이 K-pop 안에서 이지 리스닝의 자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와는 생각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지 리스닝이 언제쯤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제일 처음으로 꼽는 게 다이너마이트고 네네네네. 그 이후에 한번 왜 우리가 팝펑크 형태가 엄청 유행한 적 있잖아요. 저는 네.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물론 보컬 레인지가 뭐 완전 좁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케이팝 안에서 가져갔던 보컬 레인지보다는 좁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마지막 훅에서는 네. 시원하게 지르고 그쵸. 막 애드립도 하고 뭔가 뭐 이런 거 있어줘야 그런 것들이 되는 이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공식처럼 근데 아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제된 되게 깔끔한 팝 음악들이 생겨나고 네. 어떤 케이팝 안에서 뭐 타이틀곡이든 수록곡이든 한 가지 장르를 표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약간 북미 시장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저는 맞아요. 이지 리스닝이 생겼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지 리스닝 곡을 어떤 걸 꼽아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몇 가지 기준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컬 레인지를 극단적으로 넓게 쓰지 않는다. 뭐 다른 하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잔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막 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이지 리스닝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K-팝의 이지 리스닝은 결국 K-팝의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K-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듣기 편안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트랙의 어떤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팝이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북미의 팝과 그냥 똑같으면은 또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K-팝 특유의 약간 그 예측 불허한 그런 매력들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K-팝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네. 소리도 지르고, 그렇죠. 랩도 막 꽉꽉 막 채워서 하고, 뼈와 근육을 태우는. 네. 막 날아다니고, 인간의 어떤 운동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온몸에 지방이 연소되는 그 짜릿한 느낌. 그래서 전소미의 애니멀을 가져왔어요. 이게 네네. 2021년 10월에 나온 이제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좀 매력적이고 스트레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K-팝 특유의 예측 불허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인 동시에 좀 다국적적인 그런 팝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 전소미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약간 왜 북미 감성 되게 있죠. 가득하잖아요. 정말 미국 하이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애니멀은 사실 너무 하이틴 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저도 그 다이너마이트 얘기해 주시니까 그 포인트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안에서는 그건 약간 뭔가 해외 팝 시장과 뭔가 그 세대적인 느낌을 나란히 하기 위한 도전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지 리스닝과는 조금 더 약간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두 포인트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러니까 음악 씬의 변화하고 결국에 이 이지 리스닝의 등장이 전부 연관이 되는 건데 그쵸. 저는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음악을 듣는 시장의 확대 맞아요. 확실히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럭시 같은 경우에는 K-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음악적으로 좀 더 폭넓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선택과 집중의 방면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괜히 유행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재미있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곡 듣고 오죠. 좋습니다. 네, 전소미의 애니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르세라핌의 Good Parts 듣고 올게요. 두 곡 이어듣고 오셨어요. 전소미의 애니멀 그리고 르세라핌의 Good Parts까지 이어듣고 오셨는데요. 발음 신경 쓰이네요. 너무 이렇게 발음이 예쁘지 다들? 들었어요? 약간 Good Parts 이렇게 발음 내잖아요. 그럼요. 그 한 파트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수백 번 연습할 테니까. 많은 테이크가 많은 시간 쓰니까. 들으면서 오늘 또 귀가 아주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K-팝 이지 리스닝 특집 네.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정신차. 급하시군요. 예, 지금 영어 발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한글 발음. 자, 마음이 급하시군요. 예, 네. K-팝 이지 리스닝 서로가 생각하는 좀 강자들을 저희가 모셔와 봤는데 먼저 얘기하시죠.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먼저 가요? 네. 알았어요. 왜죠? 아니요, 뭐 약간 네. 또 뒤에 또 굉장히 센 팀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럼요. 예. 자신 있으니까. 네. 아니 저도 있어요. 뭐 저도 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워낙에 자신 이제- 있으면 네, 먼저 하시면 돼요. 네. 야 이거 방송이라서 제가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게 약간 저는 오늘 뭐 최근의 느낌으로 많이 확실히 선곡을 해온 것 같아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네. 데뷔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신인 팀인데 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지 리스닝 느낌의 음악의 강자라고 생각을 해서 모셔봤습니다. 바로 XG인데요. 이 팀은 사실 약간 시작부터 XG가 그래서 K-팝이냐 아니냐 뭐 이 얘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제작사가 일본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는 K-팝 출신이죠. 달마시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름을 줄여서 DMTN. 네네네네. 네,로 또 맞죠? DMTN. 맞아요. 네,로 활약을 했었던 그 멤버인 이제 제이콥스 프로듀서 명인데 이 멤버가 또 주축이 되어서 데뷔를 시킨 팀인데요. 네. 또 작년에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데뷔를 하기도 해서 네네. 저는 이 정도면은 제 안에서는 좀 폭넓게 K-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러한 굉장히 다단한 상황 자체가 그냥 K-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좀 현재의 K-팝의 감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지리스닝 강자라고 생각했냐면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팀은 굉장히 그 데뷔 때부터 발표했던 음악들의 색깔이 뚜렷해요. 진짜 뭐 한 번도 뭐 이것저것 뭐 도전을 해보는 느낌이라기보다 완전히 90년대 어떤 R&B 팝 그렇죠. 인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제일 네. 많이 얘기했었던 건 전 이제 뭐 TLC 같은 그렇죠, 그렇죠. 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팝 그룹이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고 그게 뭐 여태까지 K-팝에서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많이 다룬 테마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의 느낌으로도 K-팝 쪽으로 설득력 높게 소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 그냥 그 그룹 색깔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 팀으로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표한 곡들 보면 뭐 티피토스나 슈링스타나 레프트 라이트 같은 곡들 쭉 들어보면 네. 진짜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무대 위에서나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해내는 멤버들의 애티튜드 같은 것도 상당히 케이팝적이면서도 이 음악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약간 칠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상당히 좀 약간 러블리한 면들도 들어있는 멜로디가 아무래도 좀 뚜렷하다 보니까 그런 네네. 포인트들을 굉장히 뭐 노래로도 또 퍼포먼스로도 잘 표현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도 약간 좀 멋있고 같은 느낌을 잘 표현해서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조합이다. 우리가 이지리스닝 K-팝이라고 얘기하면은 음악에만 또 너무 천착하게 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저는 이 이지리스닝이라는 흐름이 K-팝의 자리를 잡으려면 K-팝적으로 뭔가 좀 변형이 되어야 더 되게 길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좀 일종의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팀이 또 좀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셔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자타공인. 이거 좀 자신 너무 있는. 네. 너무 강하고 이건 네, 좀 됐어요. 그래서 선곡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이제 제가 가져온 팀은 레드벨벳인데요. 좋은 곡이 너무 많은 팀입니다. 그렇죠. 네. 그 솔로도 사실은 네. 비교적 이지 리스닝에 맞아요. 가깝고 특히나 맞아요. 수록곡은 더 그렇고 타이틀곡도 저는 일부 곡들은 이지 리스닝 계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이 팀은 초반에 비내추럴 할 때부터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곡들을 고민을 했는데 네. 뭐 데이원 같은 곡들도 있고
있지만 제가 데이원을 가져오면 너무 이제 황현어천가가 된다. 그래서 다른 곡을 가져왔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네요. 네. 저도 사랑한다고. 네. 근데 네. 그 Take It Slow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2015년 첫 미니 앨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는 그 앨범 수록곡인데요. 근데 네. 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풋풋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글거리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귀엽기도 하고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지 리스닝의 어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네. 어떤 그런 복잡다단한 것 없이 그냥 이 곡이 갖고 있는 감성이나 어떤 분위기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푹 빠져들 수 있다. 그만큼 듣기 편안한 곡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갖고 아하. 최근 앨범 수록곡에서도 사실 이지 리스닝 계열의 곡들이 있는데 많죠. 네, 이 근데 팀은 특히 많아요. 수록곡들에서 진짜. 맞아요. 네. 네. 이 곡이 유독 생각이 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최근에선 제가 이제 거의 뭐 반볼 어천가 같은 걸 했었던 반볼레어 같은 것도 그쵸, 따지고 그쵸. 보면은 이제 뭐 시티팝 계열의 이지 리스닝 트랙이고 전 사실 네. 레드벨벳 하면 얼마 전에 본 공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네. 눈 맞추고 손 맞대고 같은 곡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곡과 같은 맞아요. 계열이죠. R&B 팝으로 네. 진짜 너무 스무스하게 들을 수 있는 트랙이라 생각이 네. 또 나더라고요. 좋은 트랙이 참 많은 팀입니다. 그니까요.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벨벳의 Take It Slow 그리고 XG의 Left Right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드벨벳의 Take It Slow, XG의 Left, Right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편안하네요. 네. 네, 그렇죠. 오늘 듣기 편하고 언제보다도 네. 편안한 느낌으로 저희도 모르게 잠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비로소 이제서야 이 시간 방송다. 저희가 예전에 발라드 특집 한번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네. 오늘 차분하게 이지하게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선곡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번엔 저희가 좀 생각하는 일종의 약간 K-팝 이지 리스닝의 숨겨진 명곡 같은 느낌? 그쵸. 뭐 숨겨져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네. 요거 좀 명곡이다 싶은 곡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봤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무엇이죠? 선곡해온 리스트 쭉 보면 네. 보이그룹이 없어요. 전부 걸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좀 K-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가요계나 팝 시장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여성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엔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뭐가요? 뭐 웨스트라이프라든지. 아니 뭐. 있죠. 아니 선생님 거기까지 가시지 마세요. 아니 있죠. 당연히 남성들의 음악을 편하게 듣기도 하지만 근데 약간 지금의 K-팝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K-팝 보이그룹이 보여줘야 하는 어떤 뭐 숙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이덴티티의 자체가 어떤 의무 같은 게 이제는 이지하지가 않죠. 그렇죠. 뭐 청량 아니면 치명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 있고 그렇게 해야 또 그룹이 어필이 되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지 리스닝에 가까운 곡들은 좀 뭐 수록곡으로는 풀 수 있겠지만 네. 그조차도 쉬운 것은 쉽지는 아니다. 않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뭐 제가 예전에 무슨 논문 같은 데서 봤는데 음성학적으로도 여성의 목소리를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슨 ARS나 이런 데에도 여성 목소리가 많은 게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좀 뭔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사람들이 좀 뭔가 위협이나 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지 리스닝 계열에서는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 팀이 등장합니다. 전 사실 이 네. 팀은 수록곡들로만 뽑아도 그렇죠, K-팝 그렇죠. 이지 리스닝 리스트 한 5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K-팝 메이트에서 이 곡이 담긴 앨범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네. 그때 뭐 NCT 어천가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 곡도 난리를 한번 났기 때문에. 소개한 적이 또 있었는데 그렇죠. 127이라는 곡을 가져왔고요. 네. 이게 질주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 네. 사실 후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 진짜 뭐 Good Things, Elevator, Summer 127, 제로마일, 디자이너, 우산 저 진짜 리스트에 너무나 많이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네. 진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제일 좀
보들보들하게 넣어놓은 기억을 네. 끄집어내주는 맞아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몽글몽글한 부분을 그때도 이렇게 광인처럼 얘기했었어요. 네. 너무 사랑하는 곡이어서 네. 오늘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만큼 진심이구나. 너무 것이. 좋아요. 네. 네, 이 곡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같은 장면을 두 번 보니까 약간 녹음을 하면서도 꿈인가? 약간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곡이 좋아요. 맞아요, 곡이 좋은 좋고 곡입니다. 특히나 그 최근에 이제 뭐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R&B 계열의 곡들이 또 네.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음악 좋아하는 입장에선 사실 너무 좋죠. 맞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 그리고 또 127의 보컬풀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 맞아요. 네,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렇다면 약간 또 질려 계시는 우리 블럭 씨의 네. 이지 리스닝 명곡. 근데 이 곡 꼽아주셨네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또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 특집을 하면서 사실 안 넣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음.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키의 네.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곡을 그 나오자마자 사실 격주 케이팝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얘기를 했고 물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뭐 선구안이 뛰어나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저희의 선곡이 되게 좋다라든지 뭐 이런 어필을 하는 건 아닙니다. 5% 아닌데 정도만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없지는 않은데 근데 네네. 네, 그런 걸 어필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그쵸, 근데 그쵸. 되게 독특한 곡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이 곡이 사실은 팝 록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케이팝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가요스러우면서도 저희가 그때 얘기해서 아마 중간계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가요스러우면서도 그런 록의 문법이 있는데 그걸 맞아요. 풀어내는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비주얼의 방식은 또 케이팝이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특이했고 네. 무엇보다 저희가 크레딧 얘기를 또 한번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작사는 영케이고 네. 작곡은 홍지상 홍지상 씨인데 이 JYP 특유의 이 스타일이 다른 그룹, 다른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 곡이 약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르나 이지 리스닝의 계열과 조금 다르면서도 좋은 곡이라 생각을 해서 좋아요. 또 그 왜 한국에는 또 좋은 가요, 좋은 발라드들이 또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성들을 케이팝이 또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한 곡이었고 그리고 네. 진짜 저희가 큐피드도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도 발매할 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다시 듣게 해주세요. 저희는 뭐 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저희 뭐 기자분들 그거 코멘트 따서 쓰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뭐 방송 듣고 오세요. 기사 쓰셔도 되고요. K-pop 저희 메이트. 가장 발빠르게 케이팝 얘기하기 때문에. 유튜브 진이 어플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본방 들으시면서 월요일 아침에 기사 나가면 제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저희 무슨 뭐 물건 파는 것 같아요. 자, 하이키의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음악들은 이지했지만 저희의 텐션은 또 이렇게 이지하지만은 않았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음악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그럼요. K-pop 메이트 대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내심 뿌듯하네요. 끝곡으로는 유나님의 추천곡 NCT 127의 127 Time Stops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pop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격주 K-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